아, 자, 우리 임용영어학 101 지금 일곱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오늘은 prosodic feature 들어갑니다. prosodic feature 하면은 조금 낯선 용어인가요? 약간 낯설 수도 있는데 prosodic 하면은 운율 정도 되겠습니다. 운율이란 말은 우리가 시에서 좀 많이 들어봤을까요? 예, 뭐 거의 읽지는 않지만 운율, 시에서 뭔가 이렇게 라임을 맞추고 뭐 이런 것들을 들어볼 수도 있었을 텐데 여기서는 이 prosodic future이라고 하면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기 보시면은 삐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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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리야 prosodic or suprasegmental feature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prosodic이란 말과 suprasegmental이란 말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강의 임용영어학 101은 개념을 정확하게 잡는 거예요. 개념이 안 잡히면은요 그 위에 뭐가 쌓여지지가 않습니다. 예. 개념이 정확하게 안 잡히면 벽돌같이 단단하게 안 잡혀 있으면 모래 위에 지은 성입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세요. 공부는 개념 잡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자꾸 하냐면은 개념이 안 잡혀 있는 우리 인고생들이 너무 많아요. 기본 개념을 모르고 남들이랑 같이 막 쫓아가다 너 여기 여기까지 듣네? 이런 강의 듣네? 이런 책 읽네? 그럼 나도 그런 책 읽어야지. 그리고 같이 가다 보면은 여기 기본적인 개념이 부족하니까 나중에 하는 공부들이 손 쓸 수 없이 엉망이 돼버려요. 정확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자, prosodic suprasegmental feature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뭐 봤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는 세그멘트예요. 분절음 하나하나 봤죠? 뭐 이런 것들, 이 자음, 모음 등등등등 이런 분절음을 봤어요. 이런 분절음은 개별적인 소리, 의미 있는 의미 있는 그러한 소리를, 사운드를 만들기 내기 위한 그런 개별적인 소리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운율, 수프라라고 말을 붙인 것은 이 소리, 이러한 우리가 스피치, 인간의 언어, 스피치 사운드에서 가장 기본적인 되는 것들이 이게 세그멘트잖아요.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이러한 세그먼트들인단 말이에요. 소리 하나. 그런데 이것 말고 이제 추가로 소리와 관련돼서 인간 스피치 사운드와 관련돼서 개별적인 세그먼트 외에 좀 길게 발음하는 거, 이것을 좀 길게 발음하는 거, 그쵸? 이런 것도 이러한 개별적인 소리에 얹혀져서 의미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개별적인 소리, 트 사운드, 이거 말고, 요렇게 내는 것도 어떤 언어에서는 의미 차이를 나타내는 소리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트 사운드 말고 길게 얘기하는 거 말고 조금 높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의미 차이, 어떤 언어에서, 영어가 아니라 어떤 언어에서는 의미 차이를 나타내는 그런 요소로도 쓰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트 사운드, 어떤 소리군에 좀 더 세게 발음하는 거, 그런 것들, 그래서 의미 차이를 나타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prosodic, suprasegmental feature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feature라는 말은 살짝 무시해도 되겠어요. 그냥 요소 정도로 보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여기서 운율자질, 즉 suprasegmental 초분절이죠. 여기다 수프라를 붙여가지고 초분절, 초분절 자질이 어떤 것이 있는가, 여기에 지금 세 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길이, 그 다음에 피치, 스트레스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냈고 여러분들과 저는 요 길이와 그 다음 피치와 스트레스라는 말 많이 들어봤어요. 뭐 길게 발음하는 거, 그 다음에 피치는 뭐지? 피치가 높다 낮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뭐지? 그 다음에 스트레스, 우리 뭐 단어 외울 때 강세 집어넣는 거 아닌가? 이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정의를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어야 돼. 남한테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로. 됐죠? 자, 길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길이에요. 길게 발음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음과 자음을 길게 발음할 수 있어요. 됐죠? 모음과 자음을 길게 발음할 수 있단 말이야. 아도 이렇게 발음할 수 있고. 근데 영어에서는 영어에서는 모음을 길게 발음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의미 변화를 가져오나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음을 길게 발음하는 것이 의미 변화를 가지고 오나요? 어때요? 의미 변화 안 가져옵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물어봤을 때, 네, 의미 변화 당연히 가져오죠. 네이버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장모음, 단모음으로 표시한 것들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의미 변화를 가져오니까 그렇게 표기한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지만 네이버 사전에서는 정확한 음성학적인 지식을 나타낸 그러한 표기법이 아니란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어에서는 이 길이 자음도 그렇고 모음도 그렇고 길게 발음하는 건 있어요. 자음도 길게 발음하는 건 있단 말이야. 다른 것과 다르게 상대적으로 긴 자음이 있단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모음도 당연히 길게 발음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자음과 모음이 길게 발음하는 게 영어에서 의미 변화를 가져올까? 안 가져와. 의미 변화를 안 가져와. 그거 정확하게 잡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일단은 그건 나중에 얘기할 거고 length는 여기 읽어보면 영어는 바울과 모음의 길이 변화는 있긴 있어요. 길이 변화는 있으나 can change your word. 그 단어의 의미를 변화하는 거, 단어의 뜻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언어가 아니에요. 그럼 다른 언어에는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한국어 하나 어때? 한국어에는 있을까? 한국어에는 그 길이가 자음과 모음의 길이가 의미 변화를 나타내는 초래하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일까요? 네, 맞습니다. 한국어에서는 그 자음과 모음의 길이가 의미 변화를 야기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자, 그 다음에 피치.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여러분들 요 모음과 자음의 길이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피치는 도대체 피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the pitch는 depends on how fast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도 정확히 잡아보세요. How fast the vocal cords vibrate. 성대가 vocal cord 괜찮죠? 지난 시간에 우리 성대가 울리는 거 vibration 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vocal cord가 진동되는데 얼마나 빠르게 진동되느냐에 따라서 피치가 달려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아래에 좀 다시 설명해 주죠. 더 비교급 구문으로 쓰여 있네요. The faster they vibrate. vocal cords가 빠르게 진동할수록 피치가 더 높다. vocal cord가 빠르게 진동하면 피치가 높고 vocal cord가 진동 횟수가 낮으면 피치가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림으로 잠깐 그려보면은요. 자, 초당 진동 횟수를 이렇게 봅니다. 초당 1초 진동 횟수. 그래서 이렇게 진동이 이렇게 생기죠. 음파, 웨이브, 사운드 웨이브가 이렇게 생깁니다. 초당 진동 횟수 하나, 둘, 세 번 진동해요. 그래서 요것을 우리 초당 진동 횟수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frequency라고 이야기합니다. 주파수라고 이야기하죠. 자,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진동을 빨리 하면은 어떻게 생기냐면 진동을 빨리 하면
이렇게 파동이 이런 식으로 더 초당 진동하는 횟수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진동하는 횟수가 이렇게 초당 진동하는 횟수가 높아지면은 우리는 이걸 뭐라고 말해요? 주파수가 높은 주파수를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주파수가 높다라고 해요. 초당 진동 횟수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소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보컬 코드의 바이브레이션이 진동이 빠르게 일어나가지고 이러한 파동을 보이면 소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냐면, 자, 아라고 발음할 때, 이렇게 나요. 이게 초당 진동 횟수 굉장히 빠른 겁니다. 자, 그럼 진동 횟수를 느리게 해볼게요. 느리게 해보면,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진동 횟수가 굉장히 느린 거예요. 자, 우리가 들릴 때는, 표현할 때는 주파수가 높다, 낮다. 보컬 코드에서 바이브레이션이 빠르게 일어난다, 느리게 일어난다 라는 것은 굉장히 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니까 어렵게 들릴 수 있죠. 그런데 목소리로만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진동 횟수가 빠르게, 이렇게 막 저 비명 지르는 소리 있잖아요. 스크림, 이렇게 들어가면 주파수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야. 이게 주파수가 너무 높으면 사람 귀에 거슬려요. 그 다음에 또 번외로 주파수가 그 이상 높아지는 주파수, 굉장히 진동 횟수가 높아가지고 굉장히 주파수가 엄청 높은 주파수가 있어요. 그 돌고래들이 내는 소리입니다. 걔네들은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고주파로 쏘죠. 그런 것들은 인간 귀가 감지를 못해요. 인간 귀가 감지를 못해요. 어떻게 인간 귀가 감지를 하는 그런 주파수의 범위는 있고, 아주 주파수가 굉장히, 이런 파동을 굉장히 많이 보이는 고주파는 인간이 감지를 못해요. 돌고래는 감지하죠. 그죠? 근데 어쨌거나 인간이 감지하는,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 고주파는 비명 지르는 소리예요. 아이들이 할 때 굉장히 고주파입니다. 자, 어쨌거나 그게 피치예요. 진동 횟수가 높으면 소리가 높아져. 우리가 소리가 높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소리의 고저, 음의 높낮이. 자,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고저라고 그랬지 음의 세기가 아닙니다. 소리의 세기가 아니에요. 이런 세기가 아니라, 피치는 이런 세기가 아니라 이런 음의 고저예요. 이때 고저는 어떻게 정확하게 정의합니까? 보컬 코드가 얼마나 빠르게 바이브레이션이 되느냐에 따라서 빠르게 바이브레이션이 되면은 이러한 파동을 보이기 때문에 주파수가 높아지고 그것이 피치가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보컬 코드가 느리게 바이브레이션이 일어나면은 주파수가 파동이 이렇게 커지죠. 파동이 커지면서 주파수가 낮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피치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영어에서 앞으로 이제 피치에 대한 개념은 많이 쓸 거예요. length는 영어에서는 중요한 요인으로 prosodic future이긴 하지만 영어에서 이 length에 대한 prosodic future가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지만 피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는 뭐냐?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 여기 말하면 accent라고 하는데 강세, 스트레스라는 말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임용에서도 스트레스와 관련된 문제, 개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영어를 포함해서 많은 언어에서 스트레스가 있죠. 강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강세는 뭐냐? 음의 높낮이냐? 아니요. 음의 높낮이가 아니지. 음의 높낮이는 피치라고 그랬어. 음의 높낮이는 피치야. 그럼 스트레스는 뭐냐? 여기 보세요. 스트레스는 정확하게 어떻게 하냐면 더 크게, 무엇을 더 크게 해요? 음절을, 개별 세그멘트를 더 크게 내는 게 아니라 음절을, 특정한 어떤 음절을, 단어의 어떤 음절을 더 크게, 그 다음에 더 높게. 이때 높게라는 것은 피치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에는 좀 스트레스를 강하게 둔다 했을 때는 그때 피치도 들어가지만 피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더 크게, 그 다음에 높은 피치로, 그 다음에 더 높게. 이때 피치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에는 좀 스트레스를 강하게 둔다 했을 때는 그때 피치도 들어가지만 피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더 크게, 그 다음에 높은 피치로, 그 다음에 높은 피치로
약간 높은 피치로, 그 다음에 좀 길게,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된 그러한 개념이 스트레스예요. 크게, 길게, 피치 살짝 높여서 무엇을요? 특정 음절을 높여서 하는 것이, 그것이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은 perfect, 그 다음에 per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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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세그먼트들이 나열되어 있는 거죠. 똑같은 세그먼트들이 나열되어 있지만은 음절을 여기를, 강세를, 스트레스를 여기를 두느냐 아니면 앞에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 범주가 달라져요. 됐죠? perfect, perfect, 네, perfect. 명사, 동사의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명사,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perfect은 형용사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음절이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강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정도만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이제 품사도 달라지고요. 자, 여기서 이 정도로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그 지금 앞에 prosodic future를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겠습니다. stress timed language라고 이렇게 들어갔죠. 영어는 stress timed language.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강세 박자 언어. 영어는 강세 박자 언어. 이거와 관련해서 두 가지 개념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음절 박자 언어, 강세 박자 언어 이렇게 얘기하고, 영어로 stress timed language, 그 다음에 syllable timed language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죠. 무슨 말이냐면 이 발화를 할 때 영어도 그렇고 뭐 불어도 그렇고 보시면은 이렇게 박자가 있습니다. 박자가 있어요. 근데 박자를 어디에다 두느냐? 영어는 강세에다가 박자를 두고, 불어나 이런 불어 같은 경우는 음절에다가 박자를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좀 읽어보면은 어떤 실라블은 좀 길고, 그 다음에 어떤 실라블은 좀 짧다. 그죠? 예. 어떤 실라블은 더 길고 어떤 실라블은 더 짧을 것이다. 그러나 인터벌, 그 간격은, 스트레스 실라블 사이의 간격은 동일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다 예문을 한번 적어 볼게요. 자, there is book on the desk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그 강세가 어디 있습니까? 강세가 여기 있어요. 이지의 강세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런 비동사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관사 같은 거라든지 이런 허사에는 강세가 들어가지 않아요. There is a book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보통 우리가 there is a book 할 때 강세가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전치사라든지 관사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 강세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there is a book on the desk에서는 강세가 지금 어디에 붙어 있어요? 여기 음절, 물론 하나의 음절로 돼 있는 그러한 단어네요. 여기도 다행히 하나의 음절로 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이가 지금 강세가 들어가 있죠.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 강세에 여기다 강세를 하나 두는 거를 한번 더 봐야겠다. 여기다 강세를 두는 거 한번 봐야겠어요.
여기에 우리 that을 써가지고 that을 써서 그 다음에 이렇게 볼까요? That is a book. 그 다음에 That I bought yesterday 이렇게 들어갈게요. yesterday 칠판이 짧으니까 이렇게만 잡읍시다. 자, 그러면 강세 여기다 있다고 한번 볼게요. That is a book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That is a book. 저게 뭐야? 그러면 That is a book. 예. That I bought yesterday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강세가 들어가고 yesterday도 강세가 들어가게 되죠. 예, 예문이 좋습니다. 지금 딱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강세박자 언어 요거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장 하나의 발화죠. 하나의 발화에 지금 강세가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럼 강세 박자 언어는 이 강세에다가 박자를 둔다는 거예요. 여기 강세에다 박자를 두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강세와 강세를 받는 이 간격 인터벌이라고 얘기했죠 아까 여기에 네. 스트레스 실라블 간에 스트레스 실라블 사이에 그 간격이 어떻게 roughly equal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여기하고 여기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음절 한번 볼게요. 강세 음절 있고 강세 받지 않는 그러한 음절이 이렇게 있고요. 맞죠? 그 다음에 강세 음절이 있고 강세 받지 않는 음절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강세 받는 음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but 그 다음에 강세 받는 음절이 여기 있어요. yesterday 할 때 됐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그 시간과 여기서의 여기까지의 시간과 여기서의 여기까지의 시간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강양약 들어가니까 시간이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도 똑같다는 거야. 여기서는 강 오르지만 여기도 시간이 똑같다라는 거야. 이만큼 됐습니까? 여기도 이만큼 시간이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That is a book that I bought yesterday. That is a book that I bought yesterday. 이렇게 해서 여기에 강세 박자를 주는 그 부분이 시간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중간에 약이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여기도 시간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강세 박자 언어예요. 강세 박자 언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 발음하는 거, 뉴스 앵커가 영어를 발음하는 거를 보면은 마치 뭐 같다고 이야기하냐면은 모로스 부호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로스 부호. 뚝 두두두두두 뚝 두두두두두 뚝 두두두두 이렇게 모로스 부호 치는 거 있죠. 그 부호 소리 같다라는 거죠. 뚝 강세 박자 언어이기 때문에 뚝 두루루루 뚝 두루루루 뚝 두루루루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린다라는 거야.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말소리 같다는 거야. 다그닥 이런 말소리 같다라는 거죠. 말이 그 홀스가 뛰어가는 소리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강세의 박자를 동일하게 유지해 가면서 간다는 거예요. 다그닥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이러한 요소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냐? 이러한 강세 박자 언어의 특징 때문에 지금은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심화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러한 강세받지 않는 얘네들 있죠. 강세받지 않는 이 음절들이 여기 강세 사이에 이 음절들이 시간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굉장히 약화됩니다. reduced 돼요. 약화돼요. 그러니까 제 음가대로 발음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화되는 나머지 딜리션 되는 경우도 생겨요. 완전히 삭제되는 경우도 생기죠. 여기서 that
is라고 발음하는 겁니까? 왜 that's 왜 이렇게 축약시켜서 발음하죠? 강세 박자 언어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that I bought라고 왜 발음하지 않고 that I bought 여기 굉장히 빨리 지나가죠? 왜 여기를 빨리 지나가죠? 여기도 that is 이렇게 하지 않고 that is a book 굉장히 빨리 지나가죠. 그 다음에 굉장히 약화시키죠. 왜 그래요? 중요한 부분 여기에다가 박자를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hat I bought 왜 이렇게 안 해? that I bought 이렇게 해서 여기 굉장히 빨리 지나가죠. 약화시키면서 그래서 일부 모음들은 여기서 약화되거나 그리고 딜리션 되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음절 박자 언어는 어떻게 간다는 거야? 박자가 어떻게 간다는 거야? 음절 수대로 간다는 거야. 딴 That is a book that I bought yesterday 이렇게 음절대로 간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것이 지금 불어 같은 언어들이 음절대로 가는 겁니다. That is a book that I bought. 근데 영어는 어떻게 가요? That is a book that I bought yesterday 해서 여기에 강세받는 그 음절을 박자를 타면서 갈고 그 사이에 있는 강세받지 않는 그 음절들이 너무 많으면 중간에 삭제시켜 버리기도 하고 발음을 약화시켜 가지고 빨리 이렇게 박자를 맞춰가면서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 때문에 나중에 여기 음절들이 모음이 약화돼서 슈화 현상으로 슈화 사운드로 요거 있죠? 슈화 사운드로 모음이 나거나 아니면 완전히 삭제되는 현상이 이런 현상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스트레스 타임드 랭귀지, 특히 영어는 스트레스 타임드 랭귀지고 그 다음에 불어와 같은 프렌치 여기 나와 있죠? 프렌치는 syllable timed 랭귀지다. 그럼 우리나라 말은 어떤 것 같아요? 한국어도 syllable timed 랭귀지죠. 음절마다 딱딱딱딱 끊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기본적으로 우리 피치를 이야기했죠. 기본적으로 그 운율 단위에서 피치를 얘기했는데 운율 개념이죠. 단위라기보다도 개념에서 피치를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톤과 인토네이션이 나와요. 톤과 인토네이션.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톤은 뭐 성조 이 정도 되겠고 그 다음에 인토네이션은 억양 이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language는 피치, 개별 모음의 피치를 사용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실라블에서도 피치를 사용한대. 뭘 하기 위해서? To contrast the meaning of the words. 그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의미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개별 모음이나 실라블의 피치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톤 랭귀지라고 불러요. 성조 언어라고 부르는 거죠. 영어는 어떻습니까? 이 피치 변화 있죠? 피치 변화를 개별 음절에 사용할까요? 개별 음절의 모음이나 개별 음절에 사용할까요? 의미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서?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톤 랭귀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렇게 톤 랭귀지, 개별 모음이나 음절에서 그 성조 변화로 인해 가지고 의미가 바뀌는 거, 대표적으로 중국어죠, 뭐. 그죠? 중국어는 사성이 있는 거잖아요. 맞죠? 사성이 있어요. 그래서 니하오,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옛날 배우다 말았는데 이런 거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마라는 거에도 뭐 이런 게 해가지고
그 의미가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마라는 거에 피치 변화를 이 마 이거잖아. 이 마 뭐였었죠? 이거 피치 변화를 주는 거죠. 피치 변화를 줌으로써 이 의미가 이제 다 달라지는 거죠. 자, 그게 톤 랭귀지고, 이 톤은 두 가지 톤이 있다라는 거였어요. register 톤, contour 톤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가볍게 보세요. register 톤이라는 것은 실라블의 피치가 level across,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라는 거야. 톤. 예를 들어서 마 이런 거, 마 이렇게 변화 없이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실라블에 지금 피치 변화가 생기는 거, 마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것을 컨투어 톤이라고 그러고 레지스터 톤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톤이라는 개념만 잡아두시면 됩니다. 톤, 톤, 모음이나 음절, 모음이나 음절의 톤 변화로 인해서 의미 변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영어에는 쓰지 않는다. 그게 톤 랭귀지가 아니다. 주로 중국어를 생각하시면 되죠. 인토네이션 보겠습니다. 이제 이 억양은 영어에서 많이 쓰는 거죠. 억양은. 그러면 억양이라는 게 개념이 정확하게 뭐냐? 억양이라는 게 뭐냐? 자, 여기서 잡으세요. 억양이라는 정의를 정확하게 잡으세요. 억양이 뭐예요? 그러면 억양이요? 그냥 뭐 문장 높게 하고 낮게 하고 이런 거 아닐까? 이렇게 정의 잡지 말고 정확하게 잡으세요. 억양은요, 피치 베리에이션입니다. 아까 톤도 피치 베리에이션이에요. 피치의 변화입니다. 억양도 피치의 변화고요. 톤도 피치의 변화예요. 오케이? 근데 어디서? 여기 문장이 깔끔하게 안 나왔는데, 피치 변화가 여기 있죠? 피치 변화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어터런스에서요. 발화에서. 아까 톤 랭귀지는 피치 변화가 어디서 생긴다고 그랬어요? 바울 자체나 5월 실라블에서요. 여기는 억양도 똑같이 피치 변화인데 어디서 생겨요? 어터런스에서요. 발화에서요. 한번 우리가 내뱉는 거, 지금 이렇게 한번 쭉쭉 내뱉을 때 있죠, 우리가 발화할 때. 중간에 이제 잠깐 쉴 때는 새로운 발화가 시작되는 거죠. 문장이 아닙니다. 어터런스하고 센텐스하고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구별할 필요는 없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하나의 발화 단위에서 피치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하나의 발화죠. The president is here. 그죠? 하나의 발화입니다. 그런데 이 피치를 여기에 falling 톤으로 들어간다면은 The president is here. 이렇게 들어가면 대통령이 여기에 있다라는 스테이트먼트, 그냥 진술문이죠. 근데 이 억양 똑같은 이 발화인데, 이것을 이렇게 피치 변화를 rising 피치 올려버리면은 The president is here 이렇게 들어가면은 퀘스천 문장이 되는 겁니다. 퀘스천이면은 이게 이렇게 도치되고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나중에 그 문법적인 개념이고, 여기서는 피치로만 해도 퀘스천의 의미가 전달되는 거예요. 피치 변화만 줘도. 그러니까 스테이트먼트하고 이 억양 그 인토네이션 변화만, 이 발화의 피치 변화만 줘도 스테이트먼트하고 퀘스천의 그 의미, 전체적인 문장의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피치 변화가 여기 here 혹은 here 이렇게 들어갔으면 여기 음절의 피치 변화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조금 이제 약간 디테일하게, 지금 설명을 디테일하게 들은 사람은 여기 here의 피치 변화가 생겼으니까 실라블의 피치 변화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실라블의 피치 변화는 인토네이션이 아니라 톤 아닌가요? 이렇게 들어가는.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president 할 때 여기에 스트레스가 들어가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here 여기에도 스트레스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들어갈 때 여기가 좀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억양은 이 발화된 여러 가지 강세 음절 중에 마지막에 있는 음절을 더 강하게 발음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있는 음절에 더 피치 베리에이션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에 있는 음절의 피치 변화를 두는 게 아니라 전체 발화에서 피치 변화를 두는 겁니다. 단순히 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 발화에서 스트레스 중에서 이 발화에서는 두 개의 음절의 스트레스가 들어가요. The president is here. 두 개의 스트레스가 들어가는데 이 마지막에 있는 여기에 스트레스 받는 그 음절에 대해서 피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 발화에서의 피치 변화입니다. 전체 발화에서의 피치 변화예요. 이해되십니까? 단순히 요거만 띄워놓고 here만 띄워놓고 자 here이 here 거기 무슨 의미 변화가 있어요? here 무슨 변화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중국어에서 톤 랭귀지에서는 하나의 단어에서 하나의 음절에서 피치 변화만 줘도 의미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에서는 여기 음절에 here 해서 무슨 의미 변화가 있어요? 없죠. 전체 발화에서 변화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The president is here. The president is here. The president is here. 전체 발화에서의 피치 베리에이션을 줘야 그게 의미 변화가 있는 거죠. 이게 스테이트먼트냐 퀘스천이냐 의미 변화가 있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결론적으로 여기만 보면은 여기에만 피치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기에 피치 변화를 두는 게 아니라 발화 전체에 피치 변화를 둔다는 거죠. 특히 여기에다가 here에다가 좀 더 액센트를 더 강하게 피치를 더 높게 잡음으로써 The president is here 이렇게 해서 피치 변화를 주는 거죠. 그게 인토네이션이죠. 이게 인토네이션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의 음절, 하나의 모음이나 하나의 음절의 인토네이션을 주는 거는 뭐라고요? 그건 톤이라고요. 이해되셨죠? 예, 그건 톤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음성학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의문론 편으로 들어가서 우리 기본 개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